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푸틴의 연설 이후에 저희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맹이가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종전이든 휴전이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려있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는 걸 원했는데 이 긍정적인 요소가 없었지요. 그리고 본인들이 전쟁한 부분에 대한 정당성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면전이라던가 뭐 국가구 동원령 같은 이런 부정적인 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맹이가 쏙 빠진 정도다. 그냥 정당성 정도 부여하는 그 정도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쟁이 지속된다라는 판단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밀릴 수 있다. 미증시도 개장은 아니지만 밀릴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 증시 2%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고 나스닥은 전저점 깬 상태에서 한 차례 급락 4%대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가슴 철렁하면서 걱정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데 개파락은 나오겠지만 우리 증시 수급 동향을 잘 보시면은 풋옵션 청산이 좀 활발하게 나오면은 저점 찍고 반등 나올 수 있다. 단 그 전까지는 오전장이 아래로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개장하자마자 개파락 나왔다고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죠. 아침에 아래로 쭉 밀려서 음봉 만들다가 2%대에 다 밀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낙폭을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 9시 30분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한 50억 정도를 청산합니다. 어제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청산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고 50억 정도면은 그냥 일부 챙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직도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목요일날 흔들리는 정도 혹은 내일 오후에 흔들리는 정도는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돼요. 내일 오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개장 초에는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번 올라가는 척하면서 흔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위로 당긴 다음에 수요일 후반이나 목요일 날 누를 것이냐 요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일하고 모레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면은 내일부터 해가지고 콜옵션 상승 포지션을 매수해야 되고 그리고 풋옵션 하락 포지션은 매도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 이거는 나와야 되는 거. 이게 안 나오면은 제한적인 상승 밖에 안 나옵니다. 옵션 포지션 지금 보면 2610에서 2620 정도 이 정도 가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한 중간 정도로 절충할 수 있는 포지션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감일까지 목요일까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1%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마감일까지 더 올라가려면은 콜옵션 상승 포지션 구축하고 하락 포지션 청산이 더 나와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최근에 좀 낙폭이 있었는데 뭐 저점을 장중에 건드리긴 했죠. 낙폭이 꽤 컸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3% 중반대 하락이 있었는데 뭐 고의적으로 좀 밀어내렸죠. 손절하실 분들 빨리 손절하세요. 전저점도 이탈했습니다라고 신호 주고 그리고 나서 싹 말아 올렸습니다. 외국인들 저렇게 밀어놓고 뭐 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했죠. 기관이 정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오늘 선물 매도가 오후장에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풋옵션 청사했던 50억 청사했던 거 싹 줄였죠. 그래서 내일이던 모레던 후폭풍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빠르게 청산이 나와야 됩니다. 풋옵션이 아니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상승 후에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급 동향 보면서 좀 더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뭐 이슈라고 치면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고 이제 연설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5년 동안 지켜보면 되겠죠. 정말 진정한 주인이 되는지. 자, 그리고 내일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보면 무리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무난하게 오늘은 소폭이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일에서 20일 이제 다음 주 이제 주말 정도 되죠. 방한을 하는데
정상회담은 뭐 당연하고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축하한다라고 인사 정도 하고 중요한 거는 주요 기업 수장들이랑 미팅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67,500원 이탈한 후에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있는데 67,500원 위쪽에 회복되면은 괜찮다. 69,000원 정도까지 올라서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7,500원은 지켜준다가 되겠죠. 요 구간만 회복되면은 뭐 큰 상승은 아니어도 한 72,500원 정도에서 73,000원 사이 요 정도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코스피에 외국인들 큰 자금이 들어오거나 할 만한 그런 환율 여건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삼성전자를 좀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SK하이닉스 쪽이 그나마 낫다. 하이닉스는 11만원 이탈해도 뭐 바로바로 회복해주죠. 11만 5천원이 더 중요한 가격이긴 한데 10만원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여기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13만원 한번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더 낫고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가 반등의 실마리를 이제 마련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슬금슬금 이제 바닥권에서 저점 잡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한미반도체나 DB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들 과거부터 제가 뭐 단단한 종목들입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DB하이텍도 67,000원 이탈한 다음에 뭐 회복 얼마 안 남았죠. LX세미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올라왔다가 다시 휴식 구간 취했는데 11만 5천원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원익 IPS, 테스, 유니테스트, 테크윙, 동진세미캠, 뭐 레이크 머트리얼즈, 뭐 솔브레인 등등 이런 소부장 종목들 이런 쪽 보시고 뭐 기판부터 시작해서 비메모리 쪽까지 패키징 쪽까지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도체 쪽에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그건 좀 핑계거리고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어제 이 러시아에서 푸틴이 연설한 다음에 유럽에서는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인 호셰프 보렐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재산 압류한 것들이 있죠. 고위 간부들 재산 압류한 거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제 부시 대통령이 아프간 이제 침공했을 때 침공이라고 봐야겠죠. 이 자산을 이제 압류해서 통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러시아 재산 압류해서 이거 통제하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이 끝난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상할 것 같진 않죠. 본인들이 이제 러시아는 승리했다라고 할 텐데 승전국이 보상을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을 테니 얘네 압류한 재산을 쓰자라는 거예요. 뭐 합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강제로 뺏을 수는 없으니까 이 압류한 것을 무력으로 뺏을 수는 없으니까 압류한 것을 쓰자라는 정도 얘기가 나왔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홈센터나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뭐 현대해보다임 데모, 수산중공업, 대창단조 같은 종목들이 뭐 재건 관련해서 좀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쟁 장기화 우려감 나오니까 또 나프타 뭐 얘기 나오면서 뭐 세린 BNG라던가 오늘 뭐 갑작스럽게 튀었죠. 에스폴리텍은 기존에도 반응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있었고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 한강변을 이제 UAM 정책하고 맞물려서 공간 구상하는 부분에 입찰 공고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말로 UAM 쪽으로 서울시 그리고 신정부 같이 움직임이 있겠구나라고 기대감을 모으며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기산텔레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기산텔레콤은 좀 쉬어야겠네요. 최근에 윗골이 계속 달고 있고 이제 좀 과하게 올라서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슈팅이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야지 더 갈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려면은 참고하시고요. 오늘 웅진이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이게 왜 나왔었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이 웅진에너지를 인수할 수 있다. 인수를 검토한다라고 해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때도 움직임이 조금 나왔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는데, 태양광 쪽은 뭐 최근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웅진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인수 쪽으로 해서 웅진에너지 인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좀 골치 아픈 분야를 좀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상승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고, 실적 호전주로 기존에 말씀드렸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이 또 6%나 움직이면서 거래량을 폭발시켰습니다. 최근에 반응 예쁘게 나오고 휴식,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휴식 구간을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40만 원까지 예쁘게 넘어가는 거, 걸쳐놓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골프존이나 이런 기존에 실적 호전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여전히 뭐 양호합니다. 보시면은 네. 지금 17만 5천 원 여기 구간 돌파한 다음에 휴식 구간 취하고 오늘 반등 잘 나오죠. 17만 5천 원 부근 건드리지도 않고 반등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실적 호전주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이거 올해 초에 이거 그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2,400원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희 오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2,400원 계속 못 넘어가다 드디어 넘어가니까 거래량 실어서 다음 저항 2,800원 바로 건드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갭으로 넘어가면은 쉬는 구간에서 매매하거나 돌파 후에 쉬는 구간 매매하거나, 아니면 2,400원 부근 요 내려오면은 한 2,450원 이하까지 내려오면 매수, 아니면은 돌파한 다음에 매매하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시장 영향까지 해가지고 좋은 가격을 줬습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안 못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울분을 토해내는 것 같고, 뭐 덴티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왔죠. 그래서 이 치과형 의료기기 쪽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나노 CMS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을 막 붙이면서 반등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21선 넘어서 만약에 내일 갭으로 넘어서 양봉을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일단 반등의 실마리 정도는 마련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좀 휴식이 나왔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그래도 강한 종목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14만원 목표치 1차 목표 달성 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한 후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다. 포스코 케미칼 뿐만 아니라 뭐 LNF라던가 첨보, 뭐 코스모신 소재 등등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순환매가 한번 나올 수 있다. 아모센스 같은 쪽도, 이 차페 쪽도 이 충전 관련 쪽이라고 할 수 있죠. 차페 쪽도 이제 뭐 16,500원 요 구간 쪽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래도 이쪽도 이제 2만 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할 수 있다. 뭐 원익비행이나 디스플레이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 에스트래픽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한번 순환매 돌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해운주 같은 경우도 뭐 페노션이나 HMM, 그 대한해운, KSS 해운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페노션이 7,000원을 거의 뭐 넘어가는 듯 싶다가 걸쳐놨다가 어제 오늘 살짝 밀렸습니다. 근데 급락이 나오진 않고 적절히 쉬어가는 움직임 만들고 있죠. 7,000원에서 7,000원 요 구간 다시 넘어가면은 한 차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순환매 다시 한번 노려도 되는 자리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어지러운 시장이고 어려운 시장인데, 이 구간 이렇게 순환매 쪽 보면서 천천히 뭐 이겨내시고 좋은 종목들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 뭐 전쟁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전쟁이 뭐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아도 돈바스 지역 저 부분은 우크라이나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전이 내려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뭐 코스피는 3,000 이상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3,000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만큼 갈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쟁 중에도 계속 순환매가 돌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랑 코스닥 쪽은. 그래서 순환매 섹터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시장 정리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이제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